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예. 이제 전문 간호사들이 다 하고 있죠. 골수 채취, 피부 봉합 이런 것도. 임시 방편인데 참 쉽지 않은, 그러니까 쉽지 않다기보다는 참 서글픈 현실이죠. 예. 슬기로운 십수생활 라이브 방송은 무려 세 번째가 11월 8일이었어. 야, 그러면 정확히 4개월이네. 야, 시간 진짜 빠르다. 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진짜 빠르거든요. 오늘은 아마 한 2시간? 1시간 반? 예, 한 7시 전에는 끝날 예정이어서 마침 오늘 좀 여유가 생겼어요. 예, 집에도 좀 늦게 가도 되고 그래서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요즘에 금요일 날 밤에 좀 일찍 자려고 그러거든요. 토요일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하다 보면 그래서 조금 시간이 생기는 바람에 최근에 또 뭐 의료 관련해서 이제 의정 갈등이 뭐 해결은 전혀 안 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죠. 예, 작년 11월 8일 날 할 때에 비하면 12월 3일이었나요? 계엄도 있었고 뭐 좀 이제 조만간 그것도 나올 거고. 예, 그래서 뭐 이것저것 또 그 사이에 또 쌓인 제보 아닌 제보들도 많고. 근데 이제 뭐 더 이상 뭐 특정 누구를 막 노출시키면서 막 욕하고 이런 거는 의미도 없고 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 뭐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계속 할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걸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거 더 재미난 제보나 뭐 재미난 사건이 있으면 다 이제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어요. 하드에 제 카톡이나 이런 거에 다 이제 증거와 함께 음성 파일도 있고 해서 이렇게 묵히는 거죠. 마치 더 킹에 보면 이제 다 묵혔다가 꺼내듯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교수 정 교수가 되려고 그런다. 그럴 때 한번 터트려주고 다크나이트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잘 살면 안 되니까 최근에 돌아가는 거나 뭐 또 이제 제보라기보다는 이제 뭐 여러분들은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의사라면 메디스태프 이런 데 이제 올라온 것들이 꽤 이제 영상으로 좀 만들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런 슬기로운 십수생활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제 돈을 한 달에 막 3, 400, 4, 500 써가면서 만드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이제 지금 이제 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실 뭐 힘들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1, 2년 쉬는 게 되게 좋아하신다고 힘들겠지만 이 시간에 뭐 여러 가지 과외를 한다든지 다른 활동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되게 오히려 더 전화위복의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늘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짜증이 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전국 의대생 분들을 위로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저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이죠. 일개 개업이고 사실은 또 뭐 제가 뭐 개업을 미친 듯이 해서 뭐 집안을 먹여 살리고 이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미국에 가서 살 사람으로서 되게 자유로운 포지션에서 제 기준에서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뭐 의사 편을 들고 있다고 하겠지만 저는 의사 중에 꽤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대학병원이나 교수들은 엄청나게 까고 있죠. 물론 뭐 모든 교수를 까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나름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렇다고 내가 그들의 사정을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한때 내부자였었고 의대 치대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 의사생활, 폐의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큰 병원에서도 일을 해봤고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면 이제 조금이나마 단순히 뭐 밥그릇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의대생 증원, 의대생 숫자만 이제 정부는 그걸 포커스로 의도적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그거에 몰입돼 있는 일반 대중분들이 혹시나 뭐 알고리즘상 우연히 뭐 수학 공부법 같은 걸 보다가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런 문제도 분명히 있구나 이런 거를 그나마 뭐 100명 중에 많아봤자 뭐 한 5명 알게 되겠죠. 그래도 5명이라도 알게 되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 좀 읽어줘요. 더워. 원래 혼잣말만 합니다. 더워님. 죄송하지만 제가 댓글을 읽어주길 바라면 100원만 도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딱 뜨거든요. 100원 정도는 괜찮잖아요. 단풍가을님 문제가 많다고 보니까 저걸 뒤에다 띄워놓고 있겠죠. 혼자 말할 거면 라방을 왜 키죠? 혼자 말하려고 왜 라방을 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더원님 괜찮네요. 뭐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학교 돌아갈까요? 견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주위의 시선이나 뭐 누가 더 정의롭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다분히 계산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안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이득일걸요? 의사로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의대를 졸업하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막말로 1년 쉬어서 아니면 뭐 2년 쉬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리워드를 알려주세요 이러면 이대로 돌아가서
얻게 되는 것보다 안 돌아가서 뭐라도 얻어낸다는 게 단순히 의대생수 정원 문제가 아니고요. 의사들에 대한 뭐 사회적인 인식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보험 제도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순수하게 내가 의사다. 나라면 절대 안 돌아가겠어요. 계산적인 이유로. 예, 뭐 누구한테 잘 보이고 뭐 비겁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정말 이기적으로 계산만 했을 때 나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의사로 살아갈 아닙니다. 더원님 괜찮습니다. 예. 저분이 계속 떠들어서 이렇게 차팅창이 빨리 올라가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예. 근데 너무 또 오랜만에 라방 키니까 좀 가만히 있고 싶네. 지금 사실 좀 피곤하긴 하거든요. 오늘 또 진료도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좀 천천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라방을 킨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랑 새해 인사를 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슬기로운 십수생활 영상을 피디님이 편집을 해야 되는데 모아놓은 영상이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찍어야 된다 그래서 3월 가기 전에 한 번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공부나 수학 문제 풀고 이런 영상 예전부터 쌓여둔 영상은 있지만 그래도 또 이제 시의적절하게 또 다른 영상들을 또 올려야 되고 또 구독자분들 중에는 슬기로운 십생활 계속 올려달라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오늘이 여러 가지 조건이 합쳐졌죠. 제 컨디션이 괜찮고 시간이 있고 막부구님이 100원이 아니라 5,000원. 더원님이 100원이라도 도내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투리 환자말 잘 알아들으시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 외가댁은 아시겠지만 다 경상도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말에 경상도 억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도 사투리는 뭐 너무 잘 알아듣고요. 뭐 다른 전라도나 이런 데도 뭐 잘 못 알아들으면 다시 물어보면 되니까요. 근데 뭐 누가 사투리를 써가지고 못 알아듣겠다고 진료 중에 생각했던 적은 없어요. 서울에서 계속 진료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공중보건의사 때 경상북도나 아니면 경기도 포천 이런 데서 요즘에 포천에 뭐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훈련 중에 잘못 포천 하면 생각나는 게 참 그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진료받으는 일을 했었었는데 그걸 이동 진료라고 했던 것 같은데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게 다 인심 좋으시고 너무 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벌써 2011년, 12년 이때니까 와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동물병원 동생 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에 있다는데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우리하다가 사투리인가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아니어도 우리하다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르신들이 쓰는 아프다는 표현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하다는 어느 도 사투리예요? 우리하다는 그냥 알지 않나? 소설 같은 데도 옛날 소설에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튼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이제 갈등 상황은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하기 전에도 사실은 이 소리는 여러분 혹시 소리가 들리셨다면 비대면 진료 신청이 들어온 건데 이거를 제가 지금 하고 할 수는 없죠.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계엄 이전에도 사실은 제가 제 영상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게 한 1년 전 이맘때 처음 영상을 올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의사가 아무리 윤석열을 포함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이기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은 정부가 이제 결국 고집을 꺾거나 의사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줘야 되니까 그게 의대생수 증원이든 보험수가 조절이든 하지만 그런 거죠. 대학병원에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지금처럼 파업이라고 하지만 사직과 휴학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사직과 휴학을 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은 정부는 의대생수 증원을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이미 지금도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째가 되는데도 학생들이 복학할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고 전공의도 복귀할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으니까 막 서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2026년도 증원은 원상복귀하겠다 이러면서 물론 감언이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2020년에도 속았지만 가깝게는 의학분업 2000년에도 속았었기 때문에 지금 의대생 전공이 또 의협집행부의 김태우인가요? 저는 의협회장분도 포함해서 박단 그분도 포함해서 더 이상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대생수
너희가 3월 달에 복귀를 하면 의대생수 증원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줄게. 뭐 2026년 한 해에는 복귀시켜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안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2027년에 다시 늘려버릴 수 있다는 걸, 그럴 가능성이 99.99%라는 걸 요즘 의대에 들어간 2학번 애들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법적으로 명문화를 시켜주지 않는 한 정권이 누가 바뀌든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 되건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되건 그냥 뭐 2026년 정원은 얼마로 하고 2027년은 얼마로 하고 이거를 아예 법으로 명문화를 시켜주지 않는 한 절대 꺾이지 않을 거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 고위 공무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예. 그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진짜 제가 비유하자면 물론 뭐 의사들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저도 그중 하나지만요. 하지만 저는 저 먹고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예, 다른 사람의 밥그릇이나 빵을 좀 뺏어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진짜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상황이 되면. 하지만 딴 사람이 죽어간다면 그 사람을 죽어가게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되면, 국회의원 정도가 되거나 좀 힘이 생긴 정치인이 되면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고위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정치인 중에서도 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냥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남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는 인성이 탑재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농담은 진담반이 아니라 진담 100%로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누구도 나를 뽑아주지 않겠지만 누가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다 그래도 난 국회의원 할 생각이 없다. 왜냐면 저는 제가 잘 살겠다고 누구를 죽이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 사람의 밥그릇을 뺏는 정도까지만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정치인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를 죽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죽이는 거 전 잘합니다. 예, 의대 치대 다닐 때 저도 약간 저의 본성을 바닥까지 보면 잘못하다가는 내가 좀 잘 되겠다고, 내가 좀 편하고 돈 좀 많이 벌겠다고 남을 죽일 수 있겠더라고. 인터넷 레지던트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좀 돈 덜 벌고 행복하게,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악마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들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지금 의료제도, 의대생 증원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데 그런 악마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의료제도 망가져서 지금도 뭐 살 수 있는 사람이 지난 2024년 1년간 많이 죽었지만 2025년에 더 많이 죽을 거 압니다. 하지만 지들 먹고 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계속 의대생수 증원만 얘기를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 알고 있어요. 의대생수 증원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의대생과 전공의도 마찬가지예요. 80년대 이후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로 말도 안 되게 켜켜이 쌓여왔던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뭐 보험 수가, 사람을 살리면 오히려 손해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의사들이 가입해야 되는 이 당연지정제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그리고 그거를 의료 교과서나 논문같이 입증된 팩트가 아니라 심평원이라는 타분히 주관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곳에서 말도 안 되게 의술을 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이 상황. 예,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이거는 이제 조금 대중들에게 알려졌죠. 말도 안 되게 전공의들에게 의존해서 돌아가는 우리나라 최고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의 의료 이 시스템. 예,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은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뭐 최상목, 뭐 그 권한대행 맨날 얘기하는 게 의대생수 증원, 의대생수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모를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근데 그거는 손대기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40년 동안 쌓여온 거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권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날아가고 정권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다 날아갈 수가 있어.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존 기득권 세력들의 의대 교수, 십수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말을 꺼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건 다 알고 있어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 할 정도, 5급 공무원, 4급 공무원, 3급 공무원 할 정도면 머리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의대생수 증원만 문제가 아니고 뭐 박단, 김태구를 포함한 지금 전공의들이 얘기하는 기본 요구 조건의 문제고 의대생수 증원은 5천 명으로 냅두고 다른 거를 바꿔주는 게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를까요? 아니, 다 압니다. 그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의대생수 증원만 얘기하고 있죠. 왜냐? 다른 거는 의대생수 증원보다 훨씬 더 힘들거든.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자리나 기득권들, 우리나라 사회 기득권으로 이득을 다 리셋시켜야 돼. 그러니까 입에 꺼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면 살짝 꺼내는 척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전공의들 너희들 뭐 말도 안 되게 주당 40시간, 50시간은커녕 주당 막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고 3, 4시간도 못 잤지. 이거 고쳐줄게라고 말은 꺼내고 고쳐줄 생각은 1도 없어. 왜냐면 그거 고쳐주다가 난리가 나거든. 난리가 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전공의들 월급 기껏해야 그동안 300 줬거든요. 2, 300? 막 3천씩 줘야 돼. 하루에 20시간씩 부리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 국민들이 내야 돼. 그럼 국민들이 그 돈을 낼 것 같아? 절대 안 내지. 그거 입 밖에 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이 뭐야? 그냥 향후 한 30년간이 뭐야? 한 50년간 정권을 못 잡을 거예요. 예. 이거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민주당인가? 난 당 이름도 잘 몰라요. 맨날 바꿔대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어요. 저는 정치적으로 편향이 안 돼 있는 게 여야 할 것 없이 입 밖에 꺼내지도 않고 그냥 여야 다 의대생수 증원 얘기만 하고 있다고. 참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전공의들이 의대생들이 왜 지금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명문화 시켜달라, 우리는 의대생수 증원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제가 메디스태프라고 의사들이 이제 익명으로 글을 쓰는 그 커뮤니티가 있죠. 제 유튜브에도 출연했고 저랑 이제 아는 동생인 동훈이가 운영하는 그거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키워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제가 이제 메디스태프는 캡처가 안 되기 때문에 캡처가 되면 또 이제 막 기자들이 퍼날라서 이상하게 막 또 의사들 욕하는 기사를 썼기 때문에 캡처를 막아놨죠. 그래서 뒤에를 좀 올려줘야겠는데 야구장을 좀 올려줄까요? 근데 메디스태프에 온 거를 제가 이제 제 세컨용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할 때 찍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냥 제 그림 파일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뒤에 제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워터마크로 찍혀 있어요. 뭐 제 핸드폰 번호 알아봤자 저는 어차피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는 아예 읽지도 않기 때문에 욕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읽지 않아요. 다 필터링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귀찮아가지고. 여보세요. 이 어떤 사람이 익명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우당탕탕 왁자지껄 수련환경 개선 대작전 A병원. 이 A병원은 제가 다 놓고 얘기하는데 서울대병원 포함해서 전국의 모든 이름 있는 대학병원, 3차 병원 다 포함입니다. 예. 제가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레지던트를 한 건 아니지만 제 지인들한테 다 들었던 거라서 잘 보세요. 너무 웃겨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슬십생 캡처본 해서 우당탕탕 A병원 왁자지껄 수련 개선 대작전. 이게 뭐냐면 약간 조롱하듯이 쓴 글이에요. 풍자입니다. 풍자. 근데 너무 리얼하니까. 왜냐면 실제 자기 경험으로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원님은 100원을 안 주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이 채널을 사용자 숨기기로 누르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여기 보시면 확대를 좀 더 안 해드려도 보이죠? 여기는 평화로운 A병원. 그리고 그 안에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빛과 더 키우죠. A병원 빛과는 예로부터 전공의가 주 120에서 140시간 이상 즐겁게 배우고 약간 혹사를 당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정부가 내년부터는 주 88시간까지로 근무 시간을 제한한 법을 만든다고 하네요. 이거 이미 한 몇 년 전에 했던 거예요. 막 이제 얘기 나오니까 인권 얘기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드디어 한 5년 전쯤부터 여성 인권도 그렇지만 노동자 인권,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반도체는 주당 50시간도 근무 못하게 한다고. 저희 병원만 해도 주 6일 제가 진료하지만 직원들은 주 5일 일하고 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주 5일 일하고 40시간보다 적게 일해요. 38시간, 39시간. 왜? 40시간 넘어가면 불법이에요. 돈을 더 주거나 웬만하면 그렇게 일하게 하지 말래. 노무사도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근데 주당 88시간까지로 근무를 제한하면 하는 게 한 5년 전이 한 2, 3년 전에 통과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7로 나누면 하루에 12시간 정도만 일을 해요.
12시간 일하면 12시간은 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선 대학병원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학병원의 당직은 어떠냐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 그리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24시간 연속 근무를 해요. 그럼 대부분의 직장은 그 다음날 하루를 쉬기만 해요. 그러니까 아침 8시, 9시 퇴근을 하잖아요. 밤새 당직. 당직 뭐냐면 새벽에 오는 환자들 전화 받고 콜하고 뭐 진료 보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면 24시간을 쉬게 해줘요. 그게 정상이야. 근데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수많은 대학병원의 레지던트들, 인턴들은 어떤지 알아요? 24시간 당직을 해. 그리고 9시에 퇴근은커녕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 예. 그리고 6시에 퇴근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출근. 36시간 일하는 게 그냥 기본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가 막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거나 사람 잠을 못 자면 없던 우울증도 생기고 원래 있던 우울증도 악화되고 신체가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걸 느꼈지만 성격도 더러워지고요.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잠이 먹는 거나 이런 모든 본능보다 성욕이나 이런 것보다 수면욕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원래 제일 큰 고문 중에 하나가 잠 못 자게 하는 거잖아요. 잠 못 자게 하면 자살해요, 진짜. 아니면 죽어버려요. 근데 보세요. 정부가 이제 만든다고 하네요. 수련 환경이 개선되었어, 드디어. 대대적인 뉴스가 뿌려지고 정부 인사들은 환자단체 학생회가 간담회 열고 성공적으로 수련 환경 개선 때문에 자저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보세요. A병원의 가장회의. 이제 이번 달부터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8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당연히 과장들, 우리가 얘기하는 십수들의 위치가 과장입니다. 교수 중에 좀 위에 있는 분들. 과장들의 반발이 약간은 있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까라면 까야죠. 그래서 왜냐면 정부에서 정해놨으니까 일단 따르는 게 맞죠. 삼성 이재용도 따라야 되는데 A병원 교육수련부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에 각각은 매달 근무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하고 근무표에 기재된 시간 외에 OCS 아이디 접속을 막게끔 조치했습니다. OCS가 뭐냐면 이제 환자한테 진료를 보려면 뭐 약을 처방하거나 주사제를 처방하거나 뭐 뭘 하려면 이제 로그인을 해서 의사가 이제 그거를 쓰면 그걸 보고 간호사들이 가서 주사도 놔주고 약도 갖다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죠. 일은 시켜야 돼. 6시에 퇴근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6시 이후에도 일은 시키는데 그런 거지. 법적으로는 지켜야 되니까 6시에 퇴근시키게 6시 이후에는 OCS 그 차팅하는 프로그램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게끔 조치한 거야. 눈 가리고 아웅인 거지. 그러고서 정부에는 보세요. 우리 전공의 인턴들이 6시 이후에는 로그인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6시에 퇴근시켜서 집에 보냈습니다. 잠도 자고 밥도 먹으라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병원의 B과 C 교수는 다음날 아침 치프, 레지던트 이제 4년차들 얘기합니다. 제일 높은 연차고 3년차가 이제 제일 고년차인 과들도 있겠죠. 가정의학과처럼 치프를 불러서 이번 달부터 근무표를 작성하게끔 하고 1년차들도 88시간 이상 일하게 하지 말고 전달합니다. 1년차들이 가장 제일 1년차니까 제일 온갖 자비를 처하면서 대학병원에 그냥 24시간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72시간 정도 연속 근무하고 12시간 집에 갑니다. 72시간 동안 거의 잠을 못 자요. 한 2-3시간 쪽잠 자다가 아침 9시에 퇴근해요. 그러면 아니면 아침 9시에 퇴근해요. 그럼 다음날 저녁 6시 다음날 아니죠. 아침 9시에 퇴근하면 다음날 아침 9시에 와야 돼. 그럼 집에 가서 진짜 어떠냐면 샤워하고 잠만 자고 다시 옵니다. 예. 그런 거를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3일 일하고 12시간 쉬고 3일 일하고 12시간 쉬는 것도 아니지. 집 갔다 오는 시간까지도 다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대학로 근처에 방이 없으면 집 가는데 요즘에 1시간도 걸리잖아요. 서울에서 경기도까지는 차 막히고 이러면 지하철 타고 이러면 그 시간 다 포함이에요. 아무튼 근데 1년차들도 88시간 이상 일하게 하지 말고 전달합니다. 사실 불러서 전달하면 매우 좋은 교수님이고 보통 공문이나 메일을 전달해 줍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만 해도 매 상타치 교수입니다. 치프가 보통 교수님 메일함을 매일 아침 알아서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카톡도 안 보내. 그냥 이메일 보내고 난 했다. 왜냐면 증거가 남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6번. 자, 또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라고 할 줄 알았죠? 내용을 이해하고 상태입니다. 매일 아침 메일함을 알아서 체크해서 알아서 조치해야 됩니다. 아래 그래서 이제 넘버 4부터 벌어진 일들은 우리 교수님들은 전혀 모르는 아래 것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기도 편하지. 나중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너희 왜 88시간 일하게 시키라 그랬더니 여전히 140시간 일하게 시켰어? 이러면 저는 이메일로 분명히 88시간 일하라고 치프 제일 밑에 제일 높은 레지던트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4년차 레지던트가 저 몰래 140시간을 인턴들 레지던트 1년차들 일하게 시킨 겁니다. 라고 빠져나가기 편하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괜히 씹스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편 치프 디그는 도통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근무표대로 하면 기존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싹 바꿔야 하는데 일개 치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치? 왜냐면 1년차 인턴들이 140시간 일을 안 하면 그 시간에 3년차, 4년차나 또 심지어 교수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공의가 덜 일하면 펠로우나 교수님한테 로딩이 더 가게 되는데 일개 치프가 그걸 요구할 수가 있냐고. 군대로 치면 이병이 불침범 메일 쓰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메일 서야 되는데 나라에서 이병만 불침범 서는 게 아니고 이병도 서고 상병도 서고 심지어 말년병장도 쓰래. 그러면 말년병장한테 가서 말년병장님 불침범 오늘부터 3일에 한 번은 서주세요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 이병이 있겠습니까? 이병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하지만 근무표는 바로 내일까지 제출을 하니까 치프 디구는 만만한 게 아랫연차지. 1년차 2군을 시켜 가짜 근무표를 작성할까 합니다. 우리의 1년차군 매달 해야 할 일이 하나 추가되었네요. 그러니까 150시간 일하던 애가 88시간 일하는 게 아니고 가짜 근무표까지 작성을 해야 돼. 나는 여전히 3일 연속 당직을 서고 있는데 하루만 당직 서고 하루는 교수가 당직 서게 하루는 4년차가 당직 서게 그걸 바꿔야 돼 또. 나라에서 봤을 때 안 걸리게. 일만 늘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또 다음 거. 너무 재밌다니까? 여기 보세요. 가짜 근무표를 제출하고 나서 평소처럼 근무하고는 2군. 그러니까 자기는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자기가 교수나 4년차 대신 근무하고 있는 거야. 펠로우 교수 대신에. 갑자기 저녁부터 OCS 아이디가 바뀝니다. 왜? 6시 이후부터는 로그인을 하면 이거는 기록에 남으니까 그냥 2군의 아이디가 로그아웃 되게. 몸은 퇴근이 안 했지만 아이디는 퇴근하게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일을 빨리 끝내야니까 당직표를 허겁지겁 붙여서 그날 당직인 윗년차가 4년차가 서게 돼 있으니까 4년차는 로그인이 되겠지? 그러니까 아이디 비밀을 물어본다. 그리고 허겁지겁 일을 끝내. 환자들은 또 이 와중에 아파하고 있는 거지. 빨리 진통제를 줘야 되는데 약을 줘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88시간 일하는 거를 가짜 근무표를 작성하는 이 법 때문에 OCS 로그인이 안 되니까 그거 전화하고 물어보는 한 뭐 5분 10분 동안에 환자분들은 안 아파도 되고 아니면 혈당이 막 올라가는데 인슐린 주사를 놔줘야 되는데 주사 못하고 있는 거야. 또 다음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공의들은 교수님, 펠로우 모든 전공의의 아이디를 서로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인증서번호가 바뀌는 업데이트하기로 합니다. 또 의료 차트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무조건 비밀번호를 바꾸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정말 의료 기록이고 들어가서 한 환자를 죽일 수도 있는 약이나 진통제를 투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냥 가짜 근무표 작성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비밀번호 안 바뀌면 모든 사람들의 비밀번호 1로 해놓고 그냥 다 1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돼 또. 그럼 또 우리 1년차 2군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추가됐네요. 씨발. 여전히 140시간, 50시간 일하는 거는 똑같은데 나라에서 88시간 일하라고 법을 바꿨는데 이거를 교수님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해줘. 왜냐면 자기들이 당직 서야 되니까 지금처럼. 전공의들 나가면. 싫거든. 그러니까 일만 더 추가되고 있는 거야. 정말 짜증나지 않아요? 이게 모든 대학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거를 당해왔어. 이미. 근데 지금 아무리 교육부나 뭐 보건복지부에서 자 너희들 복귀하면 그동안 보장 안 해줬던 수면시간, 휴게시간 보장해주고 근무시간도 주당 뭐 60시간 이하로 줄여줄게. 60시간은 무슨 씨발 40시간 이하로 줄여줘야 돼. 근데 그런 건 해주지도 않잖아. 누가 믿겠냐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뭐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들은 일단 이런 거부터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근데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또 얘기하겠지. 이전 정권에서 했던 일이에요. 미안하지만 이전 정권이고 이런 게 없어요. 의사 관련해서는. 모든 정권이 다 똑같았어요. 또 있어요. 어느 날 밤 똑같이 근무를 하던 우리 이군 교수님 아이디를 차팅을 했는데 왜냐면 교수님이 당직을 서는 날이니까. 서는데 어라라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야지 또. 어쩌겠어. 왜냐면 환자가 죽어가는데 빨리 약을 처방해야 되잖아. 전화를 했겠죠. 자 보세요. 자 이상하다. 누군가 보세요. 어라라 이상하다. 누군가 비밀번호 5 이상 틀렸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러 하는 등 휴대폰에 인증번호를 눌렀는데 무서운 소리 합니다. 왜냐면 여러 번 틀리면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카카오톡 비밀번호 그러니까. 그래서 밤 11시 반에 우리의 C 교수님은 예쁜 잠옷을 입고 코 자고 있을 시간 당연히 자겠지. 아니면 술 마시거나. 12시가 넘으면 다음날 기록건서 돼서 30분에 얼른 OCS 들어가야 돼. 왜냐면 환자한테 약 처방을 오늘 안에 해야 되는 약들이 있거든.
심지어는 이미 간호사들은 처방이 안 내려와도 줬을지도 몰라. 왜냐면 환자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기록적으로는 일단 오늘 해야 돼. 그래서 전화를 걸어. 단톡에 시 교수님 아이디 비번 아십니까? 의사들이 레지던트 있는 단톡방에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이 없어. 그래서 시 교수한테 전화를 해. 왜냐면 시 교수님을 위해서. 이러다가 시 교수님 좆대거든. 시 교수님이 오늘 지나서 차팅을 하면. 하지만 교수님 자다 깨셔서 졸라 혼을 내겠지. 본인도 본인 아이디를 모른다고 하시면서 치프 디군에게 물어보라고 하는군요. 어찌어찌 이거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바꾸고 12시가 넘어서 차팅을 하게 됩니다. 누가 비밀번호 5 이상 틀린 걸까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아이디로 들어간 애가 비밀번호 모르니까 교수한테 전화하기 싫으니까 막 이것저것 쳐본 거야. 예전 아이디가, 예전 비번 이런 거를. 근데 결국 5번째가 2군이 돼버린 거지. 2군은 대체 무슨 죄입니까? 자, 3번 또. 또 보세요. 미치를. 한편 A병원 B과의 가짜 근무표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의무그럭의 작성자와 실제로 시행한 사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5시 59분에 수술이 끝나서 6시 1분에 수술 후 기록지를 작성하라고 하면 6시가 되었으니까 아이디가 막히겠지. 6시에는 퇴근해야 되거든. 수술 기록 중간에 작성자가 달라지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의료 기록 차트를 쓰지 않는 다른 일은 따로 나누어 밤이나 근무편성 근무시간 아닌 시간에 몰아서 했습니다. 종종 연구 통계 등 의료 기록 차트를 안 쓰는 줄 알았던 일이 알고 보니 왜냐면 연구하고 통계할 때 이 환자한테 어떤 약을 줬더니 뭐 혈액 어떤 뭐 혈당 수치라든지 뭐 간 수치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이제 논문 쓸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야. 새벽에 갑자기 업무가 올스탑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을 하면 결국은 지금 사직 중인 전공의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더 힘들어져. 그럼 이거를 안 힘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교수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교수들이 절대 안 바뀌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가 인턴 레지던트 때는 잠 못 자고 이런 거 다 처리해서 내가 드디어 힘들게 경쟁을 뚫고 교수가 됐는데 내가 이러려고 내가 10년 이상 참고 교수가 됐는데 교수 됐더니 다시 인턴 레지던트 일을 하라네? 그럼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대통령,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의대 교수한테 얘기해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니들이 해야 되는데 그들은 교수들과 한편이고 같은 생각을 탑재하고 있죠. 어떻게 이번만 잘 넘어가 주자. 왜?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내가 아프면 너희들이 고쳐줘야 되니까. 내가 아프면 인턴 레지던트들이 나 수술해 주는 것보다 내가 갑자기 위암 걸리면 교수들이 위암 수술 빨리 해줘야 되니까 니들한테 인턴 잡 레지던트 1년차 잡을 줄 수는 없어라고 고매하신 정부 관계자님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둠의 침묵의 카르텔이 돼서 그냥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지금 MZ세대인 의대생들 전공의들만 착취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 의대 교수들 니들 사정은 알지만 법이 이렇게 바뀌었고 주당 이제 88시간 이하로 일해야 되니까 니들도 당직 서고 니들이 일해. 미안하다 이러고 한마디만 강하게 내리면 까라면 까야지 어쩌겠어. 나라에서 시키는데. 근데 정작 교수들 편의는 다 봐주고 있어. 이렇게 지금 대학병이 돌아가는 걸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아마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냥 쉬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터진 거야. 의대생 수 증원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힘들게 이렇게 일해가지고 족같아도 그래도 의사 되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돈도 뭐 많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다른 직업들보다는 좀 많이 버니까 버텨왔는데 이제는 뭐 돈도 못 벌어. 욕은 더럽게 먹어가지고 명예도 없어. 근데 의대생 수 증원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나라도 내가 전공이어도 안 돌아가. 그냥 다른 일 하겠어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은 다 나갔는데 우리 환자를 생각해가 한다고 당직 써주시고 치료 봐주시는 교수님들 너무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은 감사한 일이죠. 그 자체는. 그 교수님들이 이런 일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공의들이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대생들이 복학을 안 하고. 근데 지금 진료 봐주고 있는 교수님들은 참의사, 환자 생명을 존중하는 참의사들이라고 막 웃겨세우고 전공의들은 환자가 죽어도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 돈벌이만 혈안이 된 나쁜 새끼들. 요즘 어린애들은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겠네 막 이러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직 중인 전공이 3년차, 4년차들이 1년차, 2년차 때 이렇게 해서 살리는 환자가 교수보다 훨씬 10배, 20배 많을걸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안한데요, 카메라를요, 저는요, 최신형 핸드폰 안 쓰고 번호 이동하면 공짜인 걸 써서 화질이 안 좋은 겁니다. 죄송해요. 나중에 영상 만들 때는 자막으로 PD님이 잘 이쁘게 달아줄 겁니다. 그래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지옥이 따로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젊은 의사들한테 미안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 나이든 50대 이상 머리 희끗한 교수님들을 칭송할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또 이제 또 넘어가 보세요. 정말 이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저거를 자, 보세요. 자, 그런 자잘한 문제가 생기고 업무가 삐그덕거릴 때마다 레지던트 1년차인 이군은 속사정을 모르는 펠로우 교수님들한테 불호령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이런 사정에 맞추어서 수술 전후 기록을 미리 작성하라. 비밀번호가 받게 되면 일로 연락해서 초기화해달라. 이건 미리 낮에 해두고 이건 밤에 해라. 가뜩이나 잠도 못 자고 일이 넘쳐흐르는데 일이 더 많어.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욕먹어야 돼. 교수님들, 펠로우들한테 욕먹어야 돼. 이거는 안 그래도 이런 과중한 업무에 자잘한 업무까지 점점 지쳐갔는데, 물론 당직과 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월급이 줄어든 것은 덤이었습니다. 왜? 그전에는 140시간 일하면 그래도 시급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140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 88시간밖에 공식적으로 일을 안 하잖아. 그럼 공식적으로 돈도 88만 원밖에 못 주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진짜. 물론 돈 벌려고 레지던트 생활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어찌어찌 성공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마쳤어. 88시간 일한다고 공식적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어. 6개월 후 A병원, F병원장은 교육수련부로부터 A병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목표 100%를 달성했다는 보고를 받고 본인은 승진하겠지. 이런 씨발. 진짜. 생각해보면 보고를 받습니다. F병원장은 보고를 받고 매우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병원 장치를 나섭니다. 띠리띠리리. 어라? 전공의에게 연락이 온 모양이네요. 전화를 받으면 업무가 생각나려 되지 않는 건지 이런저런 복잡한 병원을 눌렀습니다. F병원장은 호통을 치고 끊습니다. 그리고 F병원장은 읍졸입니다. 요즘 전공의들은 근무 시간도 줄고 쉴 거 다 쉬게 해준데도 나 때보다 일을 못하면 어쩌자는 거였지. 라떼만 나와도 욕을 먹는데 실제로 과거보다 일이 더 늘었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야. 왜? 두 가지예요. 실제로 모를 수 있어요. 병원장 정도 되면 그 병원의 교수 중에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88시간으로 줄어든 줄 알아요. 그런 병원장도 있어요. 그럼 뭐 그 병원장은 죄가 없을까요? 아니죠. 그 병원장이야말로 진짜 나쁜 병원장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알아서 무시해도 무시하는 병원장도 진짜 나쁜 병원장인 거예요. 네. 이래요. 네. 이렇게 끝나요. 네. 슬기로운 우리의 근무 환경은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짜자잔.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세요. 그거에 밑에 달린 댓글. 현실 100%다. 다른 이제 전공의가 병신들이 사람을 더 뽑진 않아. 절대. 왜냐? 노조도 없고 파업권도 없다고. 전공의들은. 간호사들 눈치만 보고 있어요. 간호사보다도 미치예요. 물론 뭐 간호사가 의사보다 직업적으로 미치라는 게 아닙니다. 간호사들 눈치 보는 만큼만 전공의들 눈치를 봐줬으면 지금 전공의들은 의대생수 증원과 상관없이 다 돌아갔을 거예요. 다 놓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안 그렇죠. 미국은 적어도 잠잘 시간은 줍니다. 휴식 시간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 익명 게시판에 쓴 글 하나만 봐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꼬여 있는지, 해결이 어려운지, 그리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 안 하고 또 이번에도 임시방편으로 의대생수 증원을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다시 돌아오래, 전공의들이. 그럼 다시 돌아오면 또 이러고 살아야 돼. 야, 나 같아도 이러고 안 살겠다. 진짜 아무튼 대단하세요. 이것도 뭐냐면 근 1년 만에 누군가로부터 온 카톡. 다른 게 아니고 원무과에서 어떠냐면 24년도 3월에 내추럴이에요. 인터널 세레브럴 해머리질 겁니다. 이 수술하고 익스파이어 사망한 환자가 수술 늦게 했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서 자기는 담당 집도의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레즈 4년차도 아니고 그냥 1년차였는데 자기한테도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와가지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라고 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려먹었으면 고소가 걸렸으면 적어도 그냥 시키라는 대로 허드렛 일만 하고 있었던 1년차, 그것도 심지어 지금 사직 중인데, 사직한 지 1년 다 돼가는데 너도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 이러고 전화 왔대요. 첫 연락이. 카톡이.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돌아가고 싶겠냐고.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와서 또 보여드릴게요. 예,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이게 보세요. 메로나님이 의료 현장의 현실이 이렇다는 걸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한 것만 봐도 정말 막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몰랐던 일반인 분들 중에서는 의료 관계자가 아니면. 근데 그런 거죠.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 이거보다 더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제 슬기로운 칩수 생활을 조금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100번 양보해서 특정 교수나 특정 레지던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자고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전국의 모든 전공의들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앞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범국민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장관들, 교수들 절대 안 움직여요. 왜냐면 걔네들은 악마거든요.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전공의들이 죽어가든 다른 환자들이 죽어가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도 상관없는데 제발 그 사람의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업보까지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네. 진짜 심각해요. 저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와서 또 제가 캡처한 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뭘 먼저 보여드릴까, 시간은 좀,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인턴 1년 하면서 가장 크게 상처받은 것, 이러면서 자기가 쓴 거예요. 인턴 때 별의별 노예 같은 게시거리 다이해도 안 좋은 환자의 간호사, 레지던트, 교수까지 달라붙어 있는데 CT 찍는다고 납복 입히고 나 혼자 CT실에서 백 짜고, 백이 뭐냐면 환자 숨 쉴 수 있게. 그러니까 CT를 찍으면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투여가 되거든요. 환자들은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방사선을 쬐는 거는 당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프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와서 찍는 정도 방사선량은 괜찮은데, 인턴들은 1년 내내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또 레지던트 하면 계속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엄청난 양의 방사선의 노출이 계속 반복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의 환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방사선의 노출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제일 밑에 계급사회 제일 밑에 있는 인턴들은 너는 방사선에 노출 되든 말든 상관없다 그러고 납복만 입혀. 납복을 입혀도 팔다리나 머리는 그대로 노출이 되죠. 그냥 가슴, 심장 쪽만 막아두는 거예요. 복부랑. 나 혼자 CT실에서 환자를 위해서 숨 쉬라고 백을 짜고 모두 다 나가서 창문에서 나를 쳐다볼 때. 이거 저 학생 때도 그랬어요. 학생한테 심지어 저는 백을 짜고 있는 역할을 못해요.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CT 찍으니까 자 밖으로 나가세요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고 나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간호사랑 교수랑 레지던트가 자기들끼리 나가고, 레지던트 고연차가. 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나가지 이랬어. 인턴이랑 나랑 실습학생인 나랑, 실습학생 나랑 한 명 더 있었는데 우린 참관하러 들어간 거였거든요. 둘이 있었다니까. 그때 약간 무색 들었냐면, 아니 씨발 지들은 방사선 쬐기 싫어서 저렇게 쪼르르 나가면서 일사불란하게 나한테 말 한마디를 안 해주네. 평생 기억에 남아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뭐 간호사보다 높은 대접을 받고 싶다는 게 아니야. 그냥 인격적으로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실습학생인 저나 인턴은 얘기를 못해요. 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점수를 매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폭돼가지고 나중에 뭐 갑상선 암 같은 거 쉽게 걸릴 수 있죠. 나중에 진짜 나이 들어서 암 걸리면 그 사람들 죽이러 갈 수도 없잖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누가 의대생 수 다시 줄여준다고 전공하러 들어가겠냐고. 이런 사실들을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의대생 수 증원 저거 밥그릇 싸움인데 이지랄 하고 있는 거야. 그 밑에 이제 댓글들 보여드릴게요. 다른 전공의들도 막 다 이제 쓰기 시작하지. 아이고 씨발 진짜. 나는 이게 2007년 8년에 그런 걸 느꼈는데 아직도 15년이 지난 지금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예. 저런 거 그 엠뷰백 짜는 거 기계 좀 비싼 것만 하나 해줘도 돼요. 예. 근데 그런 거 살 돈을 아끼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자식들이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대치동 학원 보내고 과외시켜서 의대 보내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의대생 실습하고 인턴 레지던트한테 저런 대접 받고 있어요. 네. 나 같으면 진짜 부모들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것도 의대 다닐 때 저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아 하실지 알고 바뀌지도 않을 걸 아니까. 군대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와, 인턴이 포터블 벤틸레이터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보다 싸다. 인턴은 포터블 벤틸레이터 뭐 기껏해야 뭐 몇십만 원 하는 거 그거보다 몇백만 원 할 수도 있겠지. 난 잘 몰라. 그거보다 싸다. 미친놈아 포터블 달면 되잖아. 근데 포터블 안 단다는 거지. 봐보세요. 여기 이거 보세요. 나는 정맥 체열어 환자가 에이즈 환자인 거 나중에 알았을 때 정맥 체열하라고 인턴한테 시켰는데 내리한테 시켰는데 그러면 적어도 저 사람 에이즈 환자니까 조심하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 그거 뭐 어려워. 그거 해줄 가치도 없다는 거지. 인턴은 미리 말도 안 해주고 바코드에 표시도 안 해서 진짜 인간이야 부품 취급이거나 싶었음. 이러다 에이즈 감염되면 책임도 안 져주지. 장난 아니에요. 오히려 조폭 세계가 너 내 대신 감옥 들어가라. 너 내 대신 칼로 누구 좀 찔러 죽여줘. 차라리 조폭 세계가 더 우위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동안 이랬는데 왜 참았을 것 같아요?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와 명예가 보장이 되니까. 이 개족 같은 현실. 근데 지금은 부와 명예가 보장이 안 돼. 둘 다. 누가 돌아가니? 그리고 이런 거를 뻔히 알면서 용인했던 교수들. 그러니까 씹수라고 부르고 교수를 욕을 존나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이런 걸 봤으니까 지금 씹수들을 욕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워가지고 영어 유치원 보내면서 키워서 초등 의대반 이런 데 보내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에서 의대 보내두면 여러분 자식들이 이꼴을 당하고 있어요. 교수와 간호사들한테. 의사가 되기 위한 가정이니까 참으래. 야, 누가 참니? 요즘 세상에. 20년 전에 참았을 수도 있겠다. 사회 전체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언론에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왜? 다 같은 편이거든. 이 댓글이에요. 진짜 인정. 동물원 원상회도 못 해냈습니다. 다 다른 의사들이 적은 겁니다. 울고 있고. 씨발 외국 의사한테 말하면 오마이 퍼킹 갓 하면서 포터블 벤틸레이터 안 쓰냐고 한다고. 씨발. 다른 미국 의대도 수련 힘들어요. 하지만 적어도 인간적인 대접은 해준다고. 포터블 벤틸레이터 쓴다고 인턴 대신에. 내가 봤을 때는 각 대학병원의 병원장들은요. 이런 거 증언한 전공의들 한 100명만 모으잖아요. 인권 유린으로 잡혀 들어가야 돼요. 의사 면허 박탈해야 돼요. 진짜. 네. 인권 유린이에요. 인권 유린.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님들 장관들, 장차관님들, 교육부 장차관님들, 인권센터위원회 장들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전국에 있는 한 수백 명, 수천 명 전공의가 막 저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에 누군데 써도 절대 이거 기사화하거나 공론 안 해요. 왜? 다 같은 편이니까. 내가 아프면 대학병원 교수들이 위암 수술, 대장암 수술 해줘야 되거든. 가뜩이나 의료 환경 안 좋아지는데. 돈 없고 힘없는 일반 국민들은 지금 대장암 걸렸는데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 못 해주고 수술 안 해서 죽어가도 상관없어. 알바노야. 나는 장관이고 돈 있고 힘 있으니까 대학병원 교수들이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학병원 교수들의 이런 흠결을 내가 처단하면 안 돼. 이러니까 세대 간 갈등이 안 생기냐고. 의료계도 그렇고. 동남아 노동자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의대생도 전공의들이. 아니요, 역대 아무도 고발을 안 했죠. 너 고발했어요. 다 무시했어요. 고발했어요. 고발하면 매장당해요. 고발하면 매장당해요. 고발한 의사들 은근 있을 겁니다. 많이는 없어도. 물론 저는 고발 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롭지 않고 의대를 다닐 때는 참고 빨리 졸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겁한 놈이었어요. 또 이런 얘기한다고 뭐 너만 정의롭다고 생각하냐 서준석이 개새끼야 이러겠지. 미안하지만 난 정의롭지 않아. 정의롭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상관이야 내가 정의롭지 않다는데.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너만 뭐 정의롭냐 너만 착한 척 하지 마라 이런 댓글도 이제 좀 그만 달았으면 좋겠어. 미안한데 나는 지옥 안 가. 내가 죽었는데 내가 눈을 떴는데 지옥이 아니면 좀 이상할 것 같아. 근데 그런 거지. 내가 아는 수많은 교수 새끼들, 레전 새끼들이 같이 지옥에 있었으면 좋겠어. 제발 부탁인데. 의대 신입생인데 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해결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좋아지려면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의대생이라면. 예. 내 순수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도. 자세히 보면 기득권 의사 젊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기득권층이에요. 기득권 교수님들이 지금 왜 이런 20대 30대 의사들의 힘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 과정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무시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뒤를 봐주는 정부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의료 분야가 이번에 의대생 수 증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표면화가 됐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세대 간 갈등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의료계에서도 이루고 있다니까요. 제가 괜히 미국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도 인종차별 있고요. 미국도 인종간 갈등, 세대간 갈등, 빈부격차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말도 안 되진 않는 것 같아. 차라리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은 더 들고 있어요. 인종차별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 왜냐면 나는 인종을 바꿀 순 없잖아. 직업이야 노력해서 바꿀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돈은 벌 수라도 있어. 물론 가능성이 적더라도. 하지만 인종은 바꿀 수가 없어서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 살고 싶지는 않다. 놀러는 가고 싶어도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요즘 좀 심각해요. 나는 딱 낀 세대잖아. 44살이라서 81년생이라서 내가 앞으로 길어봤자 한 30년 살겠지 우리나라에서. 근데 와 지금 60, 70세대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 나라에 1년도 더 살고 싶지가 않아져. 점점 나이가 들수록. 또 오래 살잖아. 심지어 60, 70대들 8, 90까지 살단 말이야.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튼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다 이런 경험 있지 않아? 수술방에서도 시암도 방사선 엄청나게 나오는 기구거든요. 리얼 개서로. 나는 그냥 고기방패 소모품이구나 뼈저리기 느낌. 전쟁에서도 이렇게 고기방패로 쓰진 않겠다. 이거 리얼 사실이다. 보세요. 이거 조금 축소해서 보여드릴게. 무급으로 돈 받는 펠로우 보고 충격을 받는데 기사 같은데 떴나봐. 또 그런 거를 돈 한 푼 없이 대학병원에서 펠로우가 제일 이제 교수 되기 직전에 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 1, 2년 동안 그러거든요. 인기과 마이너 의혹설 들으면 기절하겠네. 마이너 과들은 뭐 인기과 여러 분야는 뭐 피부과나 뭐 그런 과들입니다. 재활의학과나 전공을 이름으로 안 부르고 얼마나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사직 중인 전공의들이 전공을 이름으로 안 부르고 식당 호출비 1, 2, 3으로 부르기. 1년차 신용카드 2, 3, 4년차가 생활비로 쓰기. 입국비는 1억. 제가 이거 저번에도 영상 만들었죠. 입국비에 외제차 치프년차한테 선불. 1년차 때 1, 2, 3년차 때 그렇게 힘들면 4년차 때 선물을 받는다는 거지. 십수가 위에 교수가 뺨을 때리다가 전공의쌤이 고막이 터진다면 주먹으로 팼다고 해. 미친. 십수가 패는 걸로 유명해서 패려고 하기 전에 학생이면 팔로 X자 만들어서 학생입니다 해야 앉혀맞고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학생은 그래도 그 직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패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수련을 다른 데 가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십수는 그 교수는 그냥 기분 나쁘면 다 팼나 봐. 그래도 봐주니까. 군대처럼. 군대도 요즘 안 이렇잖아. 그러니까 학생인지 아니면 뭐 레지던트 1년 차인지는 겉으로 봐서는 티가 잘 안 나거든요. 다 가운 입고 있고 수술장에서도 수술 옷 입고 있고. 그러니까 아예 인수인계가 내려온 거지. 저 교수가 뭐 수술하다 기분이 나쁘면 아무나 패는데 의사들 간호사는 못 패요 또. 간호사 노조가 있고 여자니까. 의사들 패는데 너 학생이니까 학생입니다! 이러면 안 때린다는 거야. 이런 씨발 진짜 존나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이라고. 이러니까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우리 인간 대접해주는 제도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꾸자니 자기네들의 침묵의 카르텔도 깨야 되고 자기들이 이권이 없어지니까 그냥 퉁 쳐가지고 전공이랑 의대생들 안 돌아가는 거 의대생 수 증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대생 수 다시 돌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돌아가요. 이 새끼들 돈 때문에 안 돌아가는 나쁜 젊은 애 새끼들이에요. 그러고 이미지화 시키고 있잖아 언론에. 돈 적게 벌어도 될 거야 내가 봤을 때. 이런 짓만 안 당하게 해달라고 제발 부탁인데. 그러니까 안 돌아가요. 저 의대생 수 줄여준다고 안 돌아가요 이제는. 매트릭스의 빨간 약을 먹어버렸다고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 빨간 약을 일찍 알아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의 수많은 장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는 나름 단점도 존나 많지만 장점도 꽤 많은 사람인데 제가 생각해도 저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눈치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그 눈치라는 게 뭐 지금쯤 내가 떠들면 담임선생님한테 혼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뭐 공대 때도 그렇지만 이 길로 계속 있으면 아 이거 내가 불행해지겠는데 아니면 뭐 돈도 있지 이 길로 계속 있으면 나 돈 많이 못 벌겠는데 이런 눈치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생각하는 대로 미래가 그려지거든요.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뭐든. 그러니까 뭐 여자 만날 때도 아 얘랑 만나면 결과가 안 좋겠는데 뭐 이런 것도 되게 빨라요. 저는 빨간 약을 일찍 먹어서 치대로 도망온 건데 인터 레지던트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대부분의 의대생과 전공의가 서준석처럼 돼버렸다고. 미안하지만 빨간 약을 먹어버렸다고. 근데 이제 와서 의대생 수 증원 줄여주겠다고 돌아갈 것 같냐고. 그러니까 증거 녹음돼 있어요. 제가 받은 녹음 파일도 되게 많아요. 미안한데 이거 제출해도요 안 바뀌어요. 증거가 있어도 그 침묵의 카르텔 중에 다 있겠죠. 정치인, 장관, 검사, 판사 다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거 언론화 시키지도 않고요. 고매하신 교수님들 유죄 때리지도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운영하는 이 구글에서 제가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네이버에 올리잖아요. 네이버에서 바로 다음날 차단돼요. 차단된 경험도 해봤어요, 한번. 우리나라는 안 돼요. 네, 미안하지만. 슬퍼요, 그래서 슬퍼요, 진짜. 네. 오늘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거를 많이 해주셨어? 네, 도네이션을 제가 너무 슬픈 얘기를 해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까지 돈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그러니까 암살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전지현도 나오고 뭐 조진웅도 나오고 이러는 영화 있잖아요. 되게 잘 만들었죠. 그 하와이 피스톨로 뭐 하정우도 나오고 뭐 이런 영화를 또 3.1절에 TV에서 해주길래 또 봤어요. 그 영화 참 잘 만든 영화잖아요. 제가 이제 이 얘기도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와이 피스톨이 하정우가 이제 전지현이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엮이면서 좋아하게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어차피 네가 이경영이랑 그 일본 대장 죽인다고 독립이 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다. 근데 왜 목숨 걸고 왜 그런 짓을 왜 하고 있냐? 너가 피해 보면서 그냥 너도 나처럼 하와이 피스톨처럼 그냥 돈 목적으로 이렇게 좋은 거기서 이제 전지현은 완전 스나이퍼잖아요. 멀리서 딱 장총으로 맞추는. 그냥 사람 죽여주는 일에서 돈 벌어서 나랑 하와이 가서 놀자, 행복하게 살자. 왜 그러냐? 전지현이 얘기하죠. 내가 이거 일본 사람들, 일본 장교들 죽인다고 독립이 안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모순된 일제 시대 속에서 고생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내가 이렇게 한 명이라도 죽이면 내 목숨 바쳐서 적어도 사람들이 알긴 하겠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핍박받고 고생받았던 나라를 뺏겨서 힘들었던 조선인들이 있었다는 걸 적어도 알 수는 있지 않겠냐. 제가 슬기로운 십수생활을 하는 이유도 그거랑 똑같아요. 이거 한다고 우리나라가 바뀐다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안 바뀌어. 확실해. 내 모든 걸 걸 수 있어. 내 가족도 걸 수 있어. 자식도 걸 수 있어. 근데 왜 이러고 있을까요? 퇴근도 안 하고 목소리 아프고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핍박과 수모와 고생을 거치면서 의사가 됐고 전공의가 됐는지를 제 영상은 구글이 망하지 않는 한 평생 남아있겠죠. 대한민국이 망해도 남아있겠죠. 그 점이 제일 좋은데 제 사후에라도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영상 찍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감옥에서 외쳤듯이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메디스태프에 언론 기자분들, 정부 관계자분들 상주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사들이 뭐 국민들 다 뒤졌으면 좋겠다 이런 푸념 섞인 욕 같은 거 하면 의사들 악마 작업 시작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거기에 올라왔던 똑같은 이런 글들은 하나도 기사화가 되지 않아요. 의대생과 전공의가 얼마나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살아왔는지 이런 글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옵니다. 아무도 기사화시키지 않아요. 저라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나도 이런 걸 겪었고
그래서 나는 탈출했는데 탈출을 못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직 중인 전공의 후배분들이랑 휴학 중인 의대생분들이 적어도 이 영상을 보면서 잠시나마 시원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이 영상 올린다고 의대생 수가 줄어들고 레지던트들의 교육 시간이 근무 시간이 주당 88시간으로 준다고 해서 이런 게 바뀔 것 같아요? 지금 50살, 60살 먹은 교수님들이 다 뒤지지 않는 한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뒤져도 지금 30대, 40대인 예비 씹수들이 한 트럭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씹수가 되니까, 교수가 되니까. 안 바뀌어요. 나만 미친놈 될 거야. 대학교 교수들은 여전히 의대생 후배들한테 강의할 때 서준석 TV에 나오는 서준석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고 미친놈이고 걔 의대 다닐 때도 문제 많았다라고 얘기할 거야. 없는 사실까지 부풀러서. 의대 다닐 때 실제로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지. 나는 나쁜 놈이고 정의롭지 않은 놈이니까. 하지만 없던 죄까지 메디게이트 기사처럼 얘기할 거야. 하지만 누군가 알아주겠지.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죽어갔던 독립군들처럼, 내가 그 사람들처럼 정의롭다는 얘기가 아니야. 딱 비유하자면 그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상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안 달아줘요. 왜냐면 침묵의 카르텔이거든요. 네. 유대인 카르텔보다 더 심해요.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략상 민주당 쪽 국회의원이랑 이야기를 해야 할 듯. 민주당 국회의원도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자기한테 도움 안 되거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나마 국민의힘보다 날 뿐이지 이렇게 레지던트들의 이런 힘든 상황을 전적으로 고쳐줄 생각 따윈 없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유리하게 국민의힘 욕하고 지지율 떨어진 데 써먹어서 우리가 다음 선거나 다음 대선에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유리하게 써먹어볼까?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민주당 쪽에 이 영상 안 보내도 박단 비대위원장이나 김태구 옆 회장님이 이런 거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분명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해서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맙시다. 일단은 의대생수 증원만 어떻게 한번 조절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래서 나는 감투 쓰거나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럼 또 참아야 되잖아. 대의를 위해서. 나는 그냥 쌍욕 받고 나올 거야. 유튜브에서처럼. 미안한데 치대도 비슷해요. 네. 비유하자면 그냥 시발놈보단 좀 낫고 쌍놈일 뿐입니다. 저는 그냥 쌍놈들이랑 지내고 싶어서 치대 온 거지 치대 교수들도 별 차이 없어요. 제 슬기로운 씹생하고 비슷해요. 네.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요. 네. 힘들어 죽겠다. 이 텐션을 이렇게 즐거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얘기는 대충 한 세 번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 마지막인가? 잠깐만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3월 8일날 오늘이구나. 아니야. 3월 8일 한 며칠 전에 한 거야. 보면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전공의 대표인 박단이랑 그 다음에 의사협회 회장분인 김태구 분이 그냥 줄기차게 정부는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자꾸 정부에서 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리 되게 똑똑한 악마라 그랬잖아요. 자꾸 우리 보고 의료계 보고 합의된 안을 얘기하라. 그러면 대화에 얼마든지 응해주겠다. 이미 1년 전부터 박단을 포함한 의대생과 전공의 협의회는 전공의 7대 요구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의대 증원 백지야. 이거 딱 하나요. 7분의 1일 뿐이야. 의사소 과학적 추계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증원, 의사사법 리스크 대책 마련, 업무 개시 명령 폐지,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그지 같은 거.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사과. 의협의 3대 요구에도 다 들어가 있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의료보험 수가라든지 필수 의료 주기는 아기를 받으면 산부인과에서 오히려 손해고, 심장병 걸린 환자 수술했더니 오히려 마이너스 나고. 우리의 요구는 이미 1년 전부터 똑같아요. 바꾼 적이 없어. 근데 너희들의 요구를 가져오래. 자꾸 의대생수 증원 타령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들이 딴 거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딴 거는 자기들의 카르텔에서 다루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이것도 되게 웃긴데 제가 빵 터지면서도 씁쓸했던 게 뭐냐면 보세요. 이거를 이제 누가 이렇게 퍼와가지고 이거 존나 웃긴 이유 메디스태프에 보세요. 존나 웃긴 이유 해가지고 이제 이거 올렸어요.
뭐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서 뜯어보면 다 그냥 기본권이야. 저만큼도 안 지켜지고 있었던 거. 진짜 맞아요. 보세요. 예. 의사 사법 리스크 대책 마련. 의사가 사람 죽이려다가 잘못하면 처벌받아야지.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도 환자가 죽을 수 있어요. 의료는 100%가 아니거든. 근데도 무조건 유죄 때리고.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 다른 직장들은 주당 50시간 일하는 것도 불법이야. 근데 전공의는 88시간 일하게 만들고 그것도 지켜지지 않아.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업무 개시 명령 폐지. 자기가 일하고 싫어서 사직했는데 그걸 업무 개시 명령에서 다시 복귀 안 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기 싫어서 여러분이 사직했는데 업주가 나와서 일 안 하면 너 군대도 못 가게 하고 아무튼 너 뭐 범법자로 만들 거야. 다 기본권이 기본권. 그러고서 얘기하는 게 의료는 공공재다. 그래, 의료 공공재라고 치자. 의대 가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월 수백씩 갖다 바치면서 대치학원 다닐 때 나라에서 도와준 거 있냐고. 등록금 개 비싼데 도와준 거 있냐고. 1원 한 장. 오히려 장학금도 안 주잖아요. 공대생들은 주고. 다 기본권, 기본권. 우리가 뭐 대단한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대단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직업이라. 그냥 그것만 해도 돼요. 검사, 변호사라는 직업이랑 똑같이만 좀 해달라. 검사, 변호사는 지들이 법 만드니까 지들은 또 엄청 러프하게 해놔요. 의사에 비하면. 네. 이러고서 겨우 의대생 수 다시 원래대로 돌아준다고 노예생활하고 기본권도 안 지켜주고 잠도 못 자는데 막 에이즈 감염돼야 되고 막 방사선 졸라 세고 그러는 대학병원으로 돌아갈 전공의가 누가 있냐고. 머리에 총 맞지 않은 한. 그러고서 계속 의사들은 단일된 요구가 없고 의대생 수 증원 타령 좀 하지 말라 그러고 있어. 미안하지만 의대생 수 증원 타령 안 했어. 우리는 우리는 단일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어딨어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하나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거라고. 이거 기본권이라고. 기본권. 이거. 그리고 이거 요구하면 심지어 의사들한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의사들이 돈 못 벌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거지. 적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권 존중받으면서 일하고 싶다고. 잠잘 거 자고 돈 못 벌어도 된다고. 우리는 일한 만큼만 돈 벌게 해달라고. 일주일에 40시간도 안 일하는데 일주일에 막 150시간씩 일하면 적어도 4배 아니야. 4배. 4배는 더 벌게 해달라고. 누가 2배 벌게 해달래? 아니, 그러니까 누가 10배 벌게 해달래? 아무튼 참 보면 절대 안 돌아가요. 지금 뭐 제가 지금 레디스태프 중간에 잠깐 들어가 봤는데 뭐 대통령님이 구속에서 풀려나신 것 같아요. 뭐 구속에서 풀려나든 뭐 탄핵이 안 되시든 전혀 문제 상관없어. 나 같으면 죽으면 죽었지 안 돌아갈 것 같아. 의사 진짜 한두 명 죽일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쫄아서 막 방사선 미친 듯이 쐬서 죽나? 에이즈 걸려 죽나? 에이즈 물론 정복된 질병이긴 하지만 약을 졸라 먹어야 되죠. 매일. 안 돌아갈 것 같아. 정권을 누가 잡건 탄핵이 되건 안 되건 그냥 이 나이든 노땅 십수라고 불리는 노땅 교수와 노땅 정부 관계자와 그 카르텔이 마음을 바꿔먹지 않는 한 MZ세대인 깨어있는 빨간 약 먹은 MZ세대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나 치대 안 붙어도 인터 레전트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공대로 유학 갔을 거야 아마. 그 편이 더 행복했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놈의 의대생 수 때문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이러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아는데도 모른 척하는 그 침묵의 카르텔에 있는 언론인들이나 공무원, 고위공무원 분들이나 십수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렇게 살아서 잘 먹고 잘 사시다 뒤집십시오. 자식이나 손주가 천벌을 받을 걸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옥 가서 제가 팰게요. 나도 지옥 가고 걔네들도 지옥 가고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힘들어 죽겠다. 아 배고프다. 이제 집에 가야지.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름 이제 또 그래도 영상 많이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이제 슬기로운 십수 생활 또 한 영상 한 5개는 만들 수 있어.
그 이제 탄핵 이런 거 결과 나오면 하고 이제 정부 대선 뭐 모드가 되건 뭐 어떻게든 그때 또 한번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배고파. 진짜 배고파.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과일 주스 하나 먹었구나. 유튜브에 나오는. 의대 최상위권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의대 인기 식을 수도 있다 보십니까? 지금처럼 이 상태로 가면 식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의대는 여전히 인기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시스템이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전문가적인 포지션은 영원할 거기 때문에 돈을 못 벌든 잘 벌든 뭐 하든 사실 의대가 무너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사실 예전처럼 80년대나 이런 때처럼 의대가 한 중간 정도 인기가로 돌아가고 뭐 물리학과나 공대나 컴퓨터공학과가 정말 인기과가 되는 그런 시대가 사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지만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긴 하죠. 네. 아무튼 여러분 뭐 좋아요 한 번씩 잘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뭐 질문을 받자니 힘들고, 죄송한데 제가 혼자 흥분해서 얘기한다고 오늘 막 도네이션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쓱만 봐도 뭐 은수날다님도 막 댓글도 많이 써주시는데, 박보근님 뭐 또 막 뽀로로님도 또 해주셨고 메로나님도 해주셨고, 이 돈들은 다 그대로 영상 제작비로 들어갈 겁니다. 예. 제가 뭐 이걸로 뭐 제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 마침 또 뭐 일부러 그런 줄 모르겠는데 아까도 채팅창이 한번 죽더니 지금도 채팅창이 막 죽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컴퓨터가 가부하가 걸렸나봐요. 예, 막 차트도 띄워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돌아갈 거고, 하나 아까 우연히 또 이제 봤는데, 요걸 얘기하면서 끝낼게요. 일할 때 댓글이 달렸는데, 저도 되게 기분이 더러웠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메디스태프에도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 분이시겠죠. 이제 뭐 전공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거를 퍼갔는데, 여기 보면 제가 최근에 올렸던 게시물에 이제 오늘 이제 한다고 이제 진료 중간에 바쁠 때 빨리 쓴 거거든요. 이거 지워버렸네 어떤 놈이. 하지만 이메일로는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세요. 여기 있구나. 여기 있죠. 이분. 또 이제 이런 분들은 또 되게 웃긴 게, 자기 댓글에 또 욕을 먹고 이러면 또 그걸 또 도망을 가세요. 하지만 제 이메일에는 모든 댓글이 와서 나중에 소송을 걸 때도 유리합니다. 실제로 소송을 걸었던 적도 있고, 악플이라고 저장한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오늘 이 방송이, 이분은 그냥 악플을 위해서 쓰신 거겠지만 뭐 여튼 악플도 잘 쓸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정말 짜증이 났죠. 이거를 이미지를 밑으로 좀 내려봅시다. 솔직히 전공의부터 의대생까지 줄줄이 파업하는 거에 무슨 명분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슬기로운 십수생활 보니까 별 이유도 없던데요. 의대 교수의 갈굼 들어보니까 좀 심하긴 했는데 그게 명분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냥 내 밥그릇 파이 나눠 갖는 거 싫은 거잖아요. 그걸 일반 대중이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제 영상을 슬기로운 십수생활을 제대로 봤으면 여자 전공의의 가슴을 손으로 때리고, 수술한다고 산부인과 자궁암 걸린 환자 복부를 열었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고, 이런 것들이 명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제 영상을 다 보셨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다 보시기를 일단 바라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포함해서 만약에 AXXXIOM님 지금 보니까 글을 지으셨던데, 당신의 딸이 있다면 딸이 한번 강간을 당해서 어떤 직장이건 모든 사람들이 야 그걸 가지고 네가 이렇게 뭐 소송을 걸고 힘들어할 명분이 있냐? 라는 얘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자식이 강간을 당해서 죽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는 거 하면 정말 제가 나쁜 사람이 되겠죠? 또 이제 뭐 삐리리 여의사회에서는 잘됐다 이 새끼 이러고 이것만 캡처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너는 네 자식이든 부모든 비명 행사를 한번 당하고 억울하게 그 비명 행사의 과정에서 너가 막 절규해도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한번 처해 봐야 돼. 처할 거야. 이런 댓글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 지우고 도망을 갔지만. 좀 심하게 들어보니까 좀 심했대. 아, 좀 심한 거구나. 여자가 막 성추행을 당하고 성희롱을 당하고 막 이러는 게 그냥 약간 심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분이 롱기누스님이라고요? 에이 설마. 이 댓글을 롱기누스님이 다셨다고요? 그건 좀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롱기누스님 저 닉네임을 아는데 닉네임을 아는데 그런 이 정도의 댓글을 달 분은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롱기누스님이라면 뭐 사과했으니까 용서해 드릴게요. 저주 취소. 저주는 취소. 저는 그냥 뭐 십수나 아니면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감귤이라고 불리는 그런 애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십수를 XX라고 쓴 거 보니까 뭐 대단하다고. 그러니까요. 사과했다면 저도 저주 취소.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런 댓글을 쓰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런 걸 안 느낀다면 너희들이 전국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대로 자기 자식이나 가족에게 돌아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들이 밥그릇 때문이 아니라 단순 밥그릇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명분이 있다. 이렇게 1년 넘게 국민 생명을 볼모로 욕을 먹어가면서 전공의 사직 상태를 유지하고 의대생 휴학 상태를 유지하는 명분이 있다고 100분 중에 한 두세 분만이라도 이해하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제가 오늘 토요일날 집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유명해지지 않을 것도 알고 이 영상이 기사화되지 않을 것도 알고 이 영상을 들어도 지금 고위 관계자분들이나 고매하신 십수님들이나 언론 관계자님들이 그냥 무시할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거죠. 이런 얘기를 했던 의사 출신의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있구나라고 이런 제 영상을 보고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알게 된 사람이 있었다. 그런 게 조금씩 쌓여서 결국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서 광복이 된 것처럼 지금 이 우리나라의 말도 안 되는 80년대부터 40년 넘게 쌓여온 이 모순 투성이의 의료 제도라 의료 환경이 언젠가는 제가 죽기 전에 안 바뀌겠지만 제가 죽고 나서는 조금은 바뀔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정재가 얘기하잖아요. 암살에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왜 배신했냐 그러니까 왜 밀정이 됐냐 그러니까 독립될 줄 몰랐다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십수들 다 우리나라 의료환경, 의료제도가 바뀔 줄 모르니까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죠. 밀정이 되면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인생은 짧으니까요. 하지만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에 이정재가 칼로 찔러서 죽은 줄 알았던 얼굴에 상처 났던 그 동생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총으로 쏴 죽인 것처럼 그분들도 부관 참시라도 당해서 그분들의 자식이나 손주도 그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영상이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사후에라도 그런 댓글이 달렸으면 좋겠어요. 서준서 원장님 보고 계십니까? 지옥에서 보고 계십니까? 원장님이 그렇게 욕했던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그런 댓글이 제가 지옥에 있을 때라도 달리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는데 기여하고 계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명감을 독립운동가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반의 반 정도의 사명감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무기력함이나 자괴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끌게요. 라고 하기에는 음악 한번 듣고 저 화장실 갔다 오고 바로 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